안녕하세요 친구들. 경시 공부 쉽고 재미있게 해줄 엘리 선생님을 불러볼까요? 엘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즐거운 수학, 신나는 수학, 도안수마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 선생님하고 KMA 경시 문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미리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조금 어려웠던 문제나 좀 헷갈렸던 문제 도움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풀어본 문제 살펴보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실전 모의고사 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1번. 윤정이란 친구가 3장의 숫자 카드 764로 세 자릿수 764를 만들었습니다. 윤정이란 친구가 숫자 카드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764 숫자 카드를 만들었어요. 한번 써볼까요? 친구들이 우리 문제 풀 때 꼭 써주세요. 꼭 하나하나 선생님처럼 빈칸에 써주시고 확인할 수 있도록 풀이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돼요. 희영이가 3장의 숫자 카드 1, 5, 8이 있대요. 근데 이 희영이는 윤정이가 만든 수보다 큰 세 자릿수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 친구 희영이가 윤정이보다 큰 수를 만들려고 하면 어디부터 우린 확인해야 될까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숫자 카드 1, 5, 8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큰 100의 자리에 숫자 카드, 맞아요, 8만 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800, 뺑뺑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남은 숫자 카드를 가지고 희영이가 만들 수 있는 수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851, 851도 되지만 5와 1의 순서를 바꿔서 815라고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100의 자리에 8 말고 5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윤정이는 이미 700이라는 수를 갖고 있어요. 만약에 희영이가 5를 썼다 하면 500이니까 윤정이보다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 희영이가 만들 수 있는 숫자 카드는 모두 2개입니다. 어때요? 친구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하나하나 쓰면서 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부터 9까지. 잠깐만요. 지울게요. 자, 문제 12번 볼게요. 1부터 9까지의 숫자 카드 중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모두 몇 개입니까? 라고 했어요. 친구들, 이렇게 벌어진 표시 알죠? 962와 900 네모 2가 있는데 이 962가 훨씬 크대. 그러면 이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인지 알아보는 문제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먼저 생각할 때 100의 자리 9, 100의 자리 9 어때요? 같은 수죠? 이럴 때는 우리 9를 살짝 지우고 10의 자리만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62 네모 2야. 그러면 62가 이 네모 2보다 크려면 10의 자리 6보다는 작은 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네모에 1부터 9까지 숫자라고 했으니 1 어때요? 62, 12 되죠? 2 한번 넣어볼까요? 22는 62보다 작으니까 오케이 되고 32는 62보다도 작아요. 그럼 당연히 42도 될 거고요. 52도 될 건데 친구들이 꼭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건 같은 수는 꼭 넣어봐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 네모 칸에 6을 넣어봤어요. 62, 62. 같은 수니까 누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은 답은 1부터 5까지 몇 개라고 답을 적을 수 있을까요? 맞아, 5개라고 적을 수 있겠죠. 이 문제도 하나하나 확인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럼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자, 13번 문제예요. 도형이라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도형이라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문제에서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색종이를 점선을 따라 접은 게 아니고 자른다라는 표시예요. 잘랐다라는 건 어때요? 조각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상상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이런 종이를 이렇게 자르면 2조각으로 되죠. 근데 이걸 접었어요. 그러면 아직도 1조각이 된다라는 거. 잘랐다는 표현 꼭 체크하시고요. 문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잘랐대. 그랬을 때 문제를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삼각형과 사각형의 개수를 찾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삼각형과 사각형을 우리 하나씩 찾아볼 건데 사각형의 개수가 그냥 눈에 봐도 어때요? 좀 적어 보이죠? 그래서 사각형부터 찾을게요. 여기 보이죠? 사각형 1개.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사각형이 있죠? 사각형은 모두 2개라고 찾을 수 있었어요. 사각형. 선생님이 삼각형이 썼네. 사각형 2개. 그러면 삼각형의 개수 한번 찾아볼게요. 삼각형의 개수는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잘랐으니까 여기 보이죠? 하나. 그 다음 여기도 보이죠? 둘, 셋, 넷, 5, 6, 7, 8개였어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였죠. 근데 선생님이 세다 보니까 아까 사각형을 하나 체크 안 한 게 있어요. 어디 있죠? 하나, 둘, 셋, 넷. 여기 사각형 하나 더 있죠. 그럼 선생님이 지우고 사각형의 개수를 3개라고 고칠게요. 3개. 다시 한번 쓸까요? 3개. 그럼 삼각형은 아까 셌어요. 몇 개? 8개였어요. 그래서 삼각형이 사각형보다 몇 개 더 많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5개가 더 많다라고 우리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어때요? 잘랐다는 표현만 알면 헷갈리지 않게 풀 수 있겠죠? 그럼 친구들도 선생님처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문제 14번 볼게요. 쌓기나무를 규칙적으로 쌓은 겁니다. 규칙적으로 쌓았대요. 규칙적이라는 건 뭔가 일정한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뒤죽박죽 나 이번엔 2개 쌓아야지. 아니야 다음번엔 5개 쌓아야지. 아니 다음번엔 20개 쌓아볼까? 이런 게 아니고 뭔가 변화되는 것 중에 일정한 규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라인은 쌓기나무를 몇 개 쌓아야 됩니까? 여기에 몇 개 쌓아야 되는지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개수를 세는 게 제일 편한데 가는 1개라고 되겠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3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요. 1개 더하기 2개, 1개 더하기 2개 이렇게 어떻게? 맨 꼭대기는 1개, 그 다음 2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달을 한번 볼까요? 달을 보면요. 몇 층으로 돼 있어요? 3층으로 돼 있죠. 3층으로 돼 있을 때 물론 1, 2, 3, 4, 5, 6, 6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1개, 2개, 3개, 1개, 2개, 3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라는 모르겠어. 아직 빈칸이니까 라를 채워놓고요. 마를 한번 써볼까요? 마는요.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돼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볼까요?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우리는 1개, 2개, 3개, 4개 5개라고 덧셈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친구들이 예상할 수 있겠죠. 아, 커지는 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처음엔 1개였지만 2층에서는 2개 늘어났고 3층에서는 3개 늘어났고요. 5층에서는 5개가 늘어났어요. 그럼 4층은 어떻게 우리는 식을 쓸 수 있을까요? 1개,
2개, 3개, 맞아요. 4개라고 해줄 수 있겠죠. 물론 그림을 그려서 푸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림을 그리면 조금 어때요? 복잡하고 팔도 아프고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는 거 혹은 개수의 차를 구하는 거 2가지 가능한 방법이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식을 세워서 모두 10개라고 우리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푸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친구들이 가장 실수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자기만의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나의 비장의 무기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 15번 문제 볼게요. 15번은 선생님이 얘는 아직 받아 올림, 받아 내림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냥 이 상태로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받아 내림이 있거나 받아 올림이 있을 때 꿀팁 하나 알려주도록 할게요. 먼저 문제부터 풀게요. 그럼 먼저 문제부터 풀면 얘들아 동그라미에서 3을 뺐더니 6이에요. 1의 자리만 놓고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3을 뺐더니 6이 되는 수는 얼마가 되는지 우리 한 자릿수에서 생각할 수 있겠죠? 얼마일까요? 맞아요. 9라고 우리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10의 자리로 볼게요. 10의 자리 5에서 어떤 수를 뺐더니 3이 됐어요. 그러면 5에서 어떤 수를 빼서 3이 됐다라는 건 이 세모가 2라는 거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동그라미는 9, 세모는 2, 둘이 더해서 11이라고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 시작하기 전에 말했던 꿀팁 알려줄게요. 어떤 수가 있어요? 어떤 수 뭐라고 할까? 네모, 세모에서 하트, 별을 뺐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 우리 이렇게 식빵 모양의 수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 어떤 수가 있다고 쳐보면 친구들이 기억해줘서 좋은 건 이 뺄셈식은요. 나중에 덧셈식으로 고쳐서 계산을 하면 문제가 쉽게 풀려요. 지금 이런 문제는 받아내림이나 받아올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도 참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겠지만 받아내림이나 받아올림이 없는 경우는 얘를 뭐로 바꿉니까? 덧셈식으로 바꿔줘서 계산하는 거 그것도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크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5에서 3을 빼면 2죠.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식빵에서 하트, 별을 더하면 네모, 세모가 된다. 다른 거 말고 뺄셈식은 덧셈식으로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선 그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 언제? 받아내림, 받아올림이 있을 때만. 어때요? 이 문제는 뭐 이거 말고도 쉬운 문제였으니까 친구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문제. 16번 문제로 갈게요. 16번. 이거는 2번 계산해야 되니까 2번 생각해야 되니까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우리는 어떤 거부터 확인을 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1부터 9까지의 수라고 어때요? 수가 조금 작게 주어졌죠? 그러면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거 중 친구들이 계산을 하기 쉬운 거를 선택을 먼저 할게요. 앞이 더 쉬울까요? 뒤가 더 쉬울까요? 선생님 생각엔 뒤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왜? 39에서 얼마를 뺐을 때 32가 더 커야 되니까 1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네모가 1이면 어때요? 38이니까 안 되겠죠? 안 돼. 그러면 2도 안 돼. 그럼 우리가 39에서 얼마를 뺐을 때 32가 되는 걸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네모는 얼마가 될까요? 39 빼기 B는 32. 맞아요. 7이겠죠. 그럼 39 빼기 7이 32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숫자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부터 9까지예요. 1부터 9까지니까 얼마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얘들아? 맞아요. 7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럼 8. 39 빼기 8은 얼마예요? 맞아요. 31. 31보다 32가 크죠. 그 다음 9.
39 빼기 9는 30이죠. 30도 32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이 네모가 1번인데 우리는 이 1번 네모에 8과 9밖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찾을 수 있었죠. 그런 다음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에 가서 8하고 9를 넣어보는 거지. 8도 한번 넣어보고 9도 한번 넣어보고. 그래서 요 식과 맞는 수를 찾는 거예요. 그럼 8을 한번 넣어볼까요? 52번이라고 달아줄게요. 58 더하기 8이에요. 얼마야? 66이라고 찾을 수 있죠. 근데 이 66은 67보다는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이 아니야. 그러면 8 아니었어. 지울게요. 그럼 9로 한번 가볼게요. 58 더하기 네모에 우리 9 넣었죠? 네모에 9 넣으면 67. 어때요? 67을 넣었더니 선생님 실수했다. 얘들아, 그치? 바보. 선생님 실수했어요. 자, 얘를 더하면 66이에요. 그럼 67보다 작았죠? 어때요? 여기에는 8이었어요. 선생님이 거꾸로 봤어요, 얘들아. 미안해. 자, 그러면 우리 9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58 더하기 9는 67. 그럼 67은 67과 같으니까 답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네모칸엔 8이라고 우리 찾을 수 있겠죠. 어때요? 순서만 바꾸지 않으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어요. 물론 앞에서부터 친구들이 해도 답은 나와요. 답은 나오기 때문에 얘부터 해도 되고 얘부터 해도 그건 상관없지만 뒤부터 하는 게 가지수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뒤부터 하는 게 조금 편리하다는 거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17번. 얘는 우리 소마 친구들이 레이 단계에서 이미 배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건데 자로 어떤 길이를 측정할 거예요. 원래 교과서나 치읓 문제에서는 눈금 어디에 맞췄어? 맞아요. 0에 맞췄죠. 0부터 어디까지의 길이를 측정한다라고 우리 배웠어요. 그런데 얘는 0이 아니야. 0이 아니기 때문에 몇 칸인지 셀 거예요. 몇 칸인지 세서 가의 길이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가는 4cm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나를 볼게요. 나는 7부터 했어요. 7부터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나는 3cm라고 찾을 수 있겠죠. 차라고 했어요. 차라는 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큰 수 4에서 작은 수 3을 빼면 답은 1. 어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 문제도 우리 소마 친구들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뒷번호로 우리 지금 문제가 뒤로 향하고 있어요. 뒤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는 조금 계산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힘내서 한번 다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볼게요. 18번 문제는 길이가 13cm인 색 테이프 보이죠? 이 색 테이프를 그냥 겹치지 않게 놨으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텐데 겹쳤어요. 2cm씩 겹쳐서 몇 장을? 5장을 붙인다고 했어요. 2cm씩 겹쳤다 체크하고요. 전체 길이를 알아보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얘들아, 우리는 알고 있죠? 한 장일 때는 13cm였어요. 그럼 규칙을 한번 선생님하고 알아볼게요. 2장이에요. 한 장 붙이고요. 다른 한 장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장은 이렇게 한번 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는 건 13 한 번, 13 한 번, 이렇게 13을 두 번 더 해볼게요. 13과 13을 두 번 더해서 우리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겹친 부분을 우리는 두 번 더했죠. 겹친 부분을 두 번 더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 겹친 부분 2cm를 한 번 빼야지 전체 길이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세 장을 한번 붙여볼게요. 세 장까지 한번 붙여서 우리 규칙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한 장 붙였어요. 그 다음 빨간색으로 바꿔서 또 한 번 붙였어요. 그 다음 흰색으로 바꿔서 한 장 더 붙였어요.
그러면 원래 길이인 13이 한 번 있죠? 2번 했어요, 선생님. 그 다음 3번 했죠? 3번 이렇게 더했어. 그러면 13cm를 내가 3번 더했는데 어디가 2번 겹쳤어? 여기를 흰색에서 한 번, 빨간색에서 한 번 더했죠. 여기도 빨간색 할 때 한 번, 흰색 할 때 한 번, 2번 더했죠. 그래서 겹친 종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 빼야 된다라는 거. 근데 3장일 때는 이 겹친 부분이 한 번, 2번, 2번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줘? 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5장을 붙였을 땐 한번 규칙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식은 5장이면 얘들아 13cm를 5번 더하죠. 그럼 곱하기를 아는 친구들은 곱하기로 쓰면 되고요. 곱하기를 모르는 친구들은 13 더하기 13 더하기 13 더하기 13 더하기 13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5장을 더했어요. 근데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겹친 부분이 몇 번 이거겠죠. 자, 겹친 부분이 몇 번인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1장, 2장, 3장, 4장, 5장. 어때 얘들아? 몇 번인지 세볼까요? 여기 한 번 겹쳤죠? 2번 겹쳤죠? 3번 겹쳤죠? 4번 겹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빼기 2cm를 4번. 4번 빼는 거 이해됐어요? 그러면 계산을 하면 우리 선생님 요거는 한번 지워볼게요. 얘는 지울게요. 이 덧셈식은 지우고 곱셈식으로 한번 계산을 하면 13이 5번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13 더하기 13 26이죠. 또 13 더하기 13 26이죠. 그럼 얘네는 4장이니까 26 더하기 26 받아 올림해서 52죠. 이 52에다가 13을 더하면 65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덧셈식으로 했을 때는 65 빼기 8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야 선생님 저는 곱셈 알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곱셈식으로 한번 우리 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13 곱하기 5라고 하면 5, 3, 15 그 다음 5, 1은 5니까 얘 50이죠. 15에다 50을 더하면 65 뺄셈, 덧셈을 아는 친구들은 덧셈을 하면 되고요. 곱셈을 아는 친구는 곱셈을 해도 돼요. 그러면 우리는 65와 8을 뺄게요. 받아내림해서 57. 답은 우리 57cm라고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57. 겹친 문제는 앞으로 계속 나와요. 앞으로 초등학교 문장지에서 계속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겹친 부분의 규칙을 친구들이 알아두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외우면 안 돼요. 외우면 안 되고 3장 겹쳤으니까 2장 5장 겹쳤으니까 4장 하나씩 줄어들지 이게 아니고 그림을 통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 겹친 부분이 장수보다 한 장 적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이해를 한 후 그 다음에 풀다 보면 저절로 머릿속에 입력이 되니까 처음부터 외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자, 중요한 문제니까 만약에 이게 좀 어렵거나 틀렸다 그러면 반드시 별표 오답노트 꼭 해주세요. 20번 문제 20번 볼게요. 표가 3개가 나왔어요. 표가 3개가 나왔는데 문제를 한번 보면 영철이네 학교 2학년 학생들을 분류한 거예요. 근데 기준은 달라요. 첫 번째 표는 남학생과 여학생, 두 번째 표는 선생님처럼 안경을 쓴 학생과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 세 번째 표는 우리 소마 친구들 숙제 싫죠? 숙제를 한 학생과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 이렇게 각 기준대로 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뭐를 찾으려고 했냐면 이 기억명과 이 니은명을 찾으래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 표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영철이네 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영철이네 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건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뭘까요?
그렇죠. 전체 인원수, 즉 영철인의 2학년 학생들의 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전교 학생 수가 변할까요? 안 변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영철인의 학교 2학년 학생 수를 찾을 수 있겠죠. 2학년 학생 수. 2학년 학생 수는 남학생 33명과 여학생 29명을 더한, 잠깐만요. 이게 왔다 갔다 하네. 더한 62명이라고 우리 어때요?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영철인의 학교 학생 수는 62명이니까 안경을 쓰고 안 쓰고도 62명일 테고요. 숙제를 한 학생과 하지 않은 학생도 합치면 62명일 거고요. 그러면 어때요? 이 안경을 쓴 학생도 쉽게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숙제를 안 한 학생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기억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안경을 쓴 학생 25명과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 기억명을 더하면 우리는 전체 학생 수 62명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럼 기억명은 62명에서 25명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빼야 되겠죠. 그럼 받아내림 꼼꼼하게 신경 쓰면서 5, 여기서 10 받아내림 했죠. 그러면 7, 3. 그래서 기억은 몇 명이다? 37명이다 라고 우리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숙제를 한 학생과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도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숙제를 한 학생 58명. 오,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숙제를 한 학생과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 니은명을 더하면 아까 맨 처음 표에서 구했듯이 62명이 될 거예요. 왜? 영철인의 학교 2학년 학생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니은은 62에서 58을 빼야 된다. 그러면 받아내림에서 4명이 숙제를 안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니은은 4명. 기억과 니은을 구했어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꼼꼼하게 마지막까지 읽으면 기억과 니은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럼 기억 더하기 니은이죠. 54 더하기, 기억이 4가 아니고 니은이 4예요. 4 더하기 37 받아올림 해서 41이라고 해서 우리는 41이라고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표에서 이 학생 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만 알면 어렵지가 않은데 이거를 알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같은 학교 학생들로 분류했기 때문에 전체 인원수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21번 교과 심화과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교과 심화과정은 겁먹을 필요 전혀 없어요. 문제를 차근차근 선생님이 읽고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한번 잘 보도록 해주세요. 물론 이 문제를 맞은 학생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0부터 9까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조건 눈 크게 뜨고 보면 같은 숫자가 들어간대요. 이 네모에는 다른 숫자가 아니고 같은 숫자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행운버스가 행복운수버스구나. 행복운수버스 어디 있어요? 이 버스, 이 번호가 세 번째로 큰 번호로 갈 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세 번째로 크대 라고 했을 때 이 표를 잘 살펴보면 이 버스 번호에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자, 한번 크게 눈을 뜨고 한번 볼까요? 어디 한번 보자. 보면 찾았어요, 친구들은? 선생님은 찾은 것 같아요. 100의 자리가 하나 빼고 전부 6이에요. 그러면 기쁨원수가 가장 큰 번호라는 거 찾을 수 있겠죠. 자, 기쁨원수가 가장 큰 번호니까 여기다 1번 이렇게 쓸게요. 왜? 이 친구는 7이고 나머지는 전부 600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얘가 3번이 되려면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될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예상하는 게 조금 힘든 친구들은 큰 숫자 9부터 하나하나 차례대로 내려오면서 넣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은 네모에 큰 숫자 9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에 9, 9, 9, 9를 넣었어요. 근데
90이기 때문에 얘가 세 번째가 아니고 그 다음 큰 번호가 된 거 보여요? 694, 691이니까 얘가 더 크죠. 그럼 우리는 세 번째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는 B 지울게요. 그러면 9가 아니라고 찾았어. 지워야 되겠죠. 지울게요. 그런 다음에 9가 아니니까 그럼 뭐 넣어야지? 건너뛰지 말고 8을 넣어볼게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8을 넣어봤더니 한번 써볼까요? 8, 8, 8, 8. 볼게요. 가장 큰 번호를 봅시다. 그 다음이 684, 688. 얘가 2번이었어요. 684, 681. 찾았다. 684, 3번이라고 찾을 수 있겠죠? 어때요? 네모에는 8이라는 숫자라고 우리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이런 문제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큰 숫자나 작은 숫자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넣어보는 거 어때요? 좀 귀찮아요, 선생님. 해도 그래도 좀 실수가 안 나오는 방법 아닐까요? 좀 팔이 아파도 열심히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문제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가볼게요. 22번. 자, 친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문제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은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나 머릿속으로 생각해야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아, 모양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어떻게 보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색종이는 이번에 어떻게 했나 보자. 다음과 같이 색종이 한 장을 2번 접은 후 선을 따라 긋고 선을 그었대. 그리고 가위로 오렸습니다. 네모 모양의 종이는 몇 장이 생깁니까?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어떻게 선이 생겼는지예요. 어떻게 선이 생겼고 그 선 따라 오렸다라는 거니까 선부터 찾아야 되겠죠. 이 친구는 종이가 있으면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원래 종입니다. 반을 접었어요. 그럼 반을 슉 이렇게 접었어. 이렇게 슉 접었어요. 위로 올렸죠. 그러면 얘는 없어지고 얘만 남는다는 거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다 X를 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남아있는 종이에서 여기가 남아있었죠? 이렇게 접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접었기 때문에 이미 여기 넣고 어디가 없어질까요? 이렇게 덮었기 때문에 얘가 없어지고 얘만 남죠. 여기까지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 있는 이 모양 있죠? 이 모양은 바로 여기예요. 여기에 이 모양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친구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딘지를 체크를 했다면 근데 중요한 건 접는 방향입니다. 접는 게 이렇게 접었기 때문에 얘가 사라진 거고요. 얘가 사라진 거고 접는 게 이렇게 접었기 때문에 얘가 사라진 거예요. 만약에 방향이 이렇게 바뀌면 얘가 사라지겠죠. 화살표 방향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최종적으로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리냐면 빈 공간에 네모를 그려요. 색종이를 그리고 땡땡땡땡 접었으니까 얘들아 뭐가 생기겠어? 점선이 생기겠죠. 점선이 생긴 곳에 우리 친구들이 모양을 이쪽에 있던 모양 보이죠? 이 모양을 따라 그릴 거예요. 따라 그리면 여기 네모 보여요? 여기 네모 보여요? 여기 네모 보여요? 여기 네모 보여요? 어때요? 맞죠? 그러면 거꾸로 나머지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접기놀이 배웠죠, 소마에서. 그러면 먼저 그려야 될 곳이 이쪽이겠죠. 그럼 이쪽은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파란색으로 그렸을 때 얘를 도장 찍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데칼코마니 알죠? 도장 찍기. 얘가 도장 꽝 하고 찍었어요. 거울놀이처럼.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친구는 꽝 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럼 요렇게 그려지겠죠. 이 친구는 꽝 하고 찍었어, 얘들아. 그럼 요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 보여요? 알 수 있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친구들이 무슨 모양인지 알겠어요 라고 완성을 진다면 이제 선생님은
너희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지만 친구들은 한 판에 그리면 됩니다. 한 판에. 선생님이 완성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었고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돼 있었고 이렇게 돼 있었죠?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었고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다음에 아까 이렇게 접었으니까 우린 어디에 그려야 돼? 여기다 그려야 되겠지 얘들아. 여기다 그릴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나 도장 찍을 거야. 도장 꽝 하고 찍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 흰색 부분은 이렇게 되겠죠. 요 흰색 부분도 도장이 찍히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 정도의 도장 꽝. 얘도 요 정도의 꽝. 어때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모양이죠. 이 모양대로 우리는 자를 건데요.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자르는 모양을 표시를 해볼게요. 자, 요렇게 자를 거고요. 요렇게 자를 거고요. 요렇게 선 따라 자른다고 했어요. 접는 선. 오이, 접는 선을 여기 지워졌으니까 그릴게요. 그 다음 요렇게 자를 거고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파란색 네모 보입니까? 이 파란색 네모들이 네모 종이 몇 장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네모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리 친구들이 모두 9장이라고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단계적으로 그려서 어떤 네모를 자를지 알아보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연습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 친구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집에서 노트에 그려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문제 23번으로 갈게요. 자, 이제 한숨 돌리면 되겠다. 우리 친구들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식에서 네모가 14일 때라고 돼 있어요. 우리 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넣어서 계산하는 문제 기억하죠? 소마에서 엄청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면 네모에 있는 식부터 우리는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식 보면 자, 네모 봅시다. 네모가 14라고 있어요. 1번 쓰고요. 1번에 네모가 엄청 많아. 3개씩이나 있어요. 14 더하기 14가 별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별 구할 수 있겠죠. 계산 실수만 하지 않으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4 더하기 14는 28. 잘했어요. 그럼 여기다 14를 한 번 더 더하면 받아올림해서 42. 별은 선생님 42예요? 라고 우리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럼 별을 40이라고 찾았으니까 두 번째 식을 한번 별이 있는 식을 한번 볼게요. 별이 있는 식인데 2개나 있어요. 근데 얘는 세모, 별, 동그라미 그림이 3개씩이나 되는데 이 친구는 별, 세모 2개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를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별 더하기 별은 세모 더하기 4라고 돼 있어요. 세모 더하기 4. 그럼 아까 별이 얼마라고 했어요? 42라고 우리 여기서 찾았죠. 그러면 42 더하기 42는 세모 더하기 4라고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 계산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수하지 않고 꼼꼼하게 84는 세모 더하기 4. 세모 너무 쉬워요, 선생님. 세모는 80이에요. 잘했어요. 세모는 80이라고 찾았고요. 마지막 식을 한번 볼게요. 마지막 식을 보면 세모 더하기 별이래요. 자, 세 번째 세모 더하기 별은 동그라미 빼기 4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찾았던 별과 세모에 수를 넣어 볼게요. 그럼 세모가 80이었어요. 세모가 80, 세모 아래 80, 별 아래 42. 그게 동그라미 빼기 4.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식을 써주시는 거. 식을 쓰지 않고 암산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 친구를 계산하면 122죠. 122는 어떤 수에서 4를 뺀 거야. 그럼 이 동그라미는 4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122에서 4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126까지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동그라미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 정답 126. 실수 없이 빼지 말고 꼭 126에서 4를 빼면 122가 되지라고 꼭 확인하는 거 해주시고요. 계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꼭 필기하면서 우리 송화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담임 선생님이 꼭 적어야 돼, 적어야 돼 라고 조금 잔소리 막 그런 거 하시죠. 그치? 근데 꼭 적어야 됩니다. 적고 천천히 풀어볼 수 있도록,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너무 우리 친구한테는 쉬운 문제야.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24번 문제.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어디? 몇 번 문제? 아까 겹친 문제 18번 문제예요. 이 친구는 아까 우리 18번 문제에서 이 문제보다는 조금 쉽게 나온 문제인데 얘도 도전 한번 해볼게요. 우리 18번에서 뭐를 배웠을까? 겹친 규칙이었던 거 기억나요? 겹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됐어? 빼야 됐죠. 근데 그냥 외우지 말고 직접 종이를 그리거나 아니면 생각하면서 두 장 겹쳤을 땐 두 장을 붙였을 땐 한 번 겹쳤으니까 겹친 부분 한 번을 빼야지. 세 장을 붙였을 땐, 우리 세 장의 테이프를 붙였을 땐 두 번이 겹쳤으니까 겹친 부분 두 번을 빼야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제에서 7cm인 종이 테이프를 2cm씩 겹치게 나란히 붙여서 이 친구가 종이는 7cm에 띠지래요. 얘가 7cm인데 겹친 부분은 2cm가 되게 겹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문제가 좀 어려워. 전체 길이 얼마야?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가 몇 장을 붙였더니 전체 몇 장 붙였는지는 몰라. 근데 전체 길이가 40cm보다는 길고 45cm보다는 우리 짧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귀찮아도 아직은 식 세우고 문제 푸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규칙을 생각하면서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한 장일 때 우리는 7cm라고 알고 있죠. 그럼 나는 두 장을 한번 붙여볼게요. 두 장을 쓰고 7이 두 장이었어요. 7이 두 장인데 얘들아 겹친 부분이 있죠. 여기 한 번. 그래서 2cm를 뺐어요. 그러면 7 더하기 5니까 12cm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붙일 때 5cm가 길어졌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세 장을 붙여봅니다. 세 장을 붙였을 때요. 7 더하기 7 빼기 2가 몇 장이었어? 두 장이었지 얘들아. 두 장에다가 5를 더할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규칙을 알기 전에 먼저 식을 쓰면 세 장을 붙였죠. 세 장을 붙이고 겹친 부분 2cm가 두 번 뺐어요. 그러면 7, 3, 21 빼기 14죠. 그러면 17cm라고 알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선생님은 계산을 하는 것보다 지울게요. 계산을 하는 것보다 얘들아 한번 그림을 볼게요. 그림을 보면 여기까지가 한 장, 두 장. 잠깐만요. 두 장 이렇게 붙였어요. 두 장을 붙였어요. 그러면 이 겹친 부분까지 해서 우리는 몇 센티미터였어요? 12cm였다고 찾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두 장에다가 다시 한 장을 붙이면 세 장이 되겠죠. 한 장을 선생님이 예쁘게 붙여볼게요. 겹친 부분이 있어요. 2cm. 그래서 나는 7cm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고 5cm만큼 늘어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5cm만큼 늘어나고 있어요. 어때요? 그러면 세 장일 때는 12에다가 5를 더한
17cm야 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장일 때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4장짜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1장, 2장, 3장이었어요. 거기다가 1장을 더 붙이면 4장이 되겠죠. 그러면 원래는 7cm지만 겹친 부분이 몇 cm라고? 2cm예요. 2cm이기 때문에 5cm만큼만 길어진다라는 거 이해됐어요? 그럼 4장도 원래 3장 17에 얼마? 5를 더한 22cm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하, 5cm씩 계속 늘어나는구나. 그럼 나는 4장도 아니니까 5장, 6장, 7장 이렇게 찾아봐야지. 이렇게 푸는 문제. 그러면 한번 볼게요. 5장일 때 22에다가 우리 아까 규칙에서 계속 5cm만큼 늘어난다고 했어요. 길어진다고. 그러면 27cm. 선생님 아직 아니에요. 더 해보세요. 자, 6장일 때 27에다가 5를 더하면 받아올림 해서 32cm라고 우리 알 수 있겠죠. 아직 40cm부터는 길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다 7장을 한번 써볼게요. 32에다가 5cm만큼 길어졌으니 37cm라고 알 수 있겠죠. 얘도 아니에요.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8장. 원래 37cm였는데 한 장 더 붙여서 5cm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42cm라고 찾을 수 있겠죠. 자, 여기를 보시면 8장을 붙이면 42cm래요. 42cm는 40보다는 길고 45보다는 짧고 어때요? 찾았죠? 그래서 몇 장을 붙여야 2로 안에 들어가는지 우리는 찾을 수 있었어요. 답은 8장. 자, 친구들 어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한 5장 같아, 한 6장 같아 이렇게 예상해서 푸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식을 써서 문제를 푸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아직 2학년이니까 한 장, 2장, 3장, 4장 찾아가면서 변화되는 규칙을 알아보고 덧셈식으로 하는 게 계산이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거든요. 좀 어려운 문제니까,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니까 열심히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우리 친구들 열심히 풀고 있는데 마지막 문제예요. 우리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한번 힘내볼게요. 자, 볼게요. 문제 25번. 문장이 너무 길죠? 문장이 길 때는 집중해서 차근차근 읽고 중요한 문장의 밑줄 쭉 해주세요. 유승인의 반 학생들이 가져온 색연필의 색깔에 따라 조사한 표예요. 조건이라는 건 이 박스 안에 있는 말이에요.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라는 건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자, 파란색 색연필의 수가 될 수 있는 합은 얼마입니까? 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찾는 건 이 파란색 색연필이 될 수 있는 수를 찾는 거였어요. 그러면 문제를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할게요. 노란색 색연필은 초록색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초록색보다 18자루 많다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노란색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노란색은 초록색 52자루보다 18자루가 많아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70자루예요 라고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 파란색 색연필은 노란색 색연필보다 많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조건 하나를 더 얘기를 하자면 써주세요. 꼭 써야 돼. 파란색은 노란색 70보다는 크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 볼게요. 가장 많이 가져온 색연필은 빨간색이에요. 이 빨간색이 가장 커. 가장 커. 그러면 빨간색이 가장 큰 수라는 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뭘까? 파란색은 빨간색보다 클 수가 없겠구나, 많을 수가 없겠구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파란색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죠. 70보다는 크지만
75보다는 작다. 이렇게 우리 빈 공간에 표시해 줄 수 있겠죠. 선생님, 저는 쓰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파란색에서 파 정도는 써주셔야 돼요. 이 파가 70보다는 크고 75보다는 작다. 요 정도까지는 써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 없이 답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70보다는 크고 75보다는 작은 이 사이에 있는 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71, 또 뭐 있을까? 맞아, 72, 73, 74예요. 70과 75는 안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왜? 70보다는 크고 75보다는 작다라고 했으니 얘네 둘은 포함이 안 돼요. 실수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이 수들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돼 있어요. 이 수들의 합. 그러면 합을 구할 때 얘들아, 처음부터 더해도 돼. 물론 처음부터 더해도 되겠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더할 거냐면 요렇게 한번 더할게요. 그러면 규칙적으로 늘어나는 수는 양 끝과 가운데 합이 같다라는 거 나중에 배울 거거든요. 그럼 71과 74를 더하면 145고요. 70 신기한 거 보여줄까요? 70이야 73을 더해도 145예요. 그러면 우리는 145니까 더하면 끝! 145 더하기 145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식을 쓰시고요. 친구들은 145 더하기 145 받아 올림 하면서 1, 9, 2. 우리 마지막 문제, 대학 문제의 답은 290이었어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수고했는데 1번부터 물론 풀진 않았지만 중간에서부터 우리 풀었어요. 같이. 친구들이 들었을 때 선생님 풀이가 어때요? 비슷해요.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좀 풀이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걸 많이 소개해주고 싶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은 영상이고 앞으로도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 줄게요. 뭐냐면 너무너무 기특하고 열심히 한 친구들한테 선생님의 마음을 주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다음 시간까지 엘리 선생님과 더 쉽게 준비해서 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